안녕하세요. 구해줘빌딩의 이팀장, 시공조의 김지환, 구해줘빌딩의 배정환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남사동에 나와 있는데 또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주변 위치랑 상권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 블럭에 8호선 별내선이 연장됩니다. 이름은 암사 역사공원역이고요. 올해 6월 말에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물은 이제 역세권 입지가 되고요. 개통이 되고 나면은 이제 별내, 다산신도시, 구리까지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세권이고요. 또 아파트, 빌라 주거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로변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권들이 상당히 살아있고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건물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저기 뒤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 71.78평, 건축 면적 33.82평, 연면적 197.58평, 층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건폐율 47.11%, 용적률 229.37%,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폐율 50%, 그리고 용적률 250%인 지역입니다. 용적률이 현재 한 20.63%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건물 사용 용도가 어떤 식으로 좀 되어 있을까요?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 사무실, 네. 식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명도 다 가능하시고요. 용도 변경까지 매도자분이 다 책임지고 협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협조가 가능하니까 공사 진행에도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현재 건물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용적률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용적률을 계산을 하면 14평에서 15평 정도 중축이 돼요. 지금 최상층 계단실이 용적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 중축 면적은 1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됩니다. 실면적 10평이면 투룸 나옵니다. 전체 엘리베이터 넣고 주차 대수 증설 없는 중축하고 혼호 건물이라서 제가 보기엔 이 거리에 이 라인에서 1등 건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관 상태는 보시기에 어떠세요? 구조적으로 훌륭하고 준수하지만 외관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너무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또 그만큼 엑시트도 어려워지고 월세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가성비 있는 수준의 마감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창호 사이즈는 최대한 크게 하고 단열에 도움되는 스타코플렉스 단열재 두툼하게 바르고 그런 마감을 통해서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주차장 상태는 어떤가요, 대표님? 법정 주차 대수는 4대인데요. 실질 주차 대수는 제가 보면 7대, 8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속 안 되는. 자, 그러면 저희가 건물 가까이 좀 이동을 해서요.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물 입구 쪽으로 좀 왔습니다. 어떨까요? 여기를 어떤 식으로 좀 지금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네, 엘리베이터 없고요. 엘리베이터 위치는 지금 제가 마주보고 있는 요 위치도 적당하고요. 네. 저 안쪽에 지금의 화장실 위치도 적당합니다. 이쪽이 괜찮은 이유는 뭐예요? 저쪽도 좋고 이쪽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쪽보다 이쪽이 더 좋고 나쁘고는 아니고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저쪽에다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일까요? 3계단 정도는 괜찮아요. 3계단 정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전용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장애인 엘리베이터 못 넣지 않나요? 생각하시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 안 넣어도요. 이 건물은 2개 층 이상 의원 들어올 수 있고 학원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허가가 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입구 부분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군더더기가 많으면 좁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요. 난간대 교체하고 바닥 마감재 교체하고 조명시설 바꾸고 페인트로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지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하는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지하가 층고가 넉넉히 잘 확보가 돼 있어서 활용도가 높긴 한데요. 굳이 엘리베이터까지 지하로 내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지하가요. 운동 관련된 쪽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운동시설들이 들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동해서요. 또 내부 층은 어떤 식으로 바꾸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내부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벽체들은 그냥 없애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층고도 되게 높아요. 천정 제거하면 이 높은 층고가 다 노출이 될 거고요. 이 벽체들은 지금 다 가벽이라서 가볍게 털어내면 됩니다. 이쪽 뒤쪽에는 이렇게 지금 벽으로 가려져 있지만 테라스 공간도 보이거든요. 네. 이것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야외 공간을 더들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창문 제거하고 순수하게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쪽에도 원래 이렇게 벽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똑같이 동일하게 맞습니다. 넓어지겠네요. 이게 이 건물의 되게 좋은 점이 직사각형의 비율이 너무 좋아서 커 보이고요. 요 밑에 이 턱을 제거를 하면 가시성이 확보되는 통유리 건물이 되거든요. 저는 이 전면 기역자면을 시원스럽게 하단 턱을 제거를 해서 창호 사이즈 키우고 이 뒤쪽들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를 저희가 좀 봤고요. 옥상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옥상을 네. 올라가려고 했는데 지금 방수 작업을 해놓으셔가지고 저희가 눈으로만 담고 내려왔습니다. 자, 대표님 이제 보시고 오셨는데 어떤가요? 지금 옥상 네. 보셨을 때? 전망이 좋더라고요. 주변에 왜 이렇게 이거보다 높은 건물이 없는지 이제 왜 그런지 봤더니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느꼈어요.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옛날 건물치고 층고가 굉장히 높게 돼 있고요. 그래서 최상층에 갔을 때는 주변보다 높은 건물이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10평 정도의 실면적 증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10평 정도 증축해서 조그마한 뭐 이제 사무실이 들어오거나 공방 그런 것들이 소규모로 들어오면서 옥상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되고 네. 4층, 5층이 이제 내력벽이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해체 심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대수선 인허가 해체 심의 과정 합쳐서 한 5개월 정도, 공사 기간도 역시나 한 5개월 정도 예,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적인 측면까지 다 알아봤고요. 이사님이랑 함께 과연 이 건물의 금액은 어떨지, 주변 시세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주변 시세들은? 인근에 주변에 지금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네. 대부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 정도 선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매매가랑 임대 정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건물 매매가는 32억 5천만 원, 평당 가격은 4,400만 원대입니다. 오, 네. 네, 주변에 비해서 거의 1,000만 원 정도 네.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건물을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오. 그 정도 시세 차익을 이미 보고 오. 매수를 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한 5억 정도 네. 그 정도 시세 차익을 미리 보시는 게 아닌가 예,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선호동하고 암사동에서 정말 나오지 않는 진짜 금매물이에요. 현재 임차가 2층 빼고 이렇게 다 맞춰져 있는데요. 네. 명도, 용도 변경 이렇게 다 되는 물건이니까 매수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나면 어떤 MD 구성을 좀 추천하실까요? 앞에 바로 이게 선사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터디할 수 있는 학원, 스터디 카페 점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F&B가 들어와도 다 잘 맞춰질 그런 위치라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네. 이제 공사를 이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임차를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보증금 한 2억에서 네. 월세 관리비 포함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저희가 맞춰질 것으로 봤고요. 네. 이것은 증축을 하기 전에 네. 예, 증축을 한다면 좀 더 높아질 건데 증축을 하기 전에 현재 상태로 리모델링 했을 때 임차입니다. 그래서 1층은 한 400만 원, 네. 그러면 NI가 한 12만 원 이 정도 될 거고요. 뭐 2층, 3층은 한 10만 원대, 약 300만 원 정도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 5층은 한 250만 원 이렇게 해서 NI 한 8만 원, 그리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NI가 한 16만 원 네. 이렇게 맞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투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이제 탁상 감정을 의뢰를 했어요. 네. 32억 5천만 원이 매매가인데 지금 32억 5천만 원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한 네. 8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5억 가량 그 정도 대출이 지금 현재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뭐 세금이라든가 뭐 중개수수료 이런 부대 비용들이 들어갈 테니까 한 12억에서 13억 이 정도면은 제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시세 차익을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평당 4천만 원대, 4,400만 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실 텐데 네. 이제 공사를 하고 추후에 한 약 7천만 원, 한 초중반 이 정도의 매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총 매매가가 한 50억 초반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건물에 가장 강력한 한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8호선이 6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호재를 이미 한몸에 받았고요. 또 금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금매로 이제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다. 워낙에 입지가 좋아요. 그래서 이 동네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이 건물이 그런 핵심 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대표님 생각에 이 건물에 가장 강력한 한방이 있다면요? 건물이 이렇게 좋으면 명도에 막히고 또 뭐 명도가 되는 것들은 또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엔 공사비도 적절하게 나올 것 같고요. 명도도 100% 가능하고요. 최소 월세가 제가 보기에는 1,600, 뭐 중축도 하면은 뭐 1,700 이렇게 맞춰질 것 같은데 그렇게만 맞춰지면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수익률 4% 이상대 되게 알찬 건물에 투자가 되실 거거든요. 네. 팔기 아까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장 투어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래 번호로 암사동 현장 투어 신청한다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신청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마스터 클래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고해조 빌딩 마스터 클래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1년에 200건, 300건씩 상담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사 상담도 있고 매수 상담도 있고 매도 상담도 있고 갖고 가고 계시는 건물에 대한 밸류업
방법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1년에도 좀 몇백 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 딱 가능한 인원수만 모셔서 좋은 건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과연 어떤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일까? 두 번째로는 어떤 지역이 또 어떤 입지가 또 좋은 입지인가? 현재 현장에서 어떤 매물들이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매물들이 급매인지 사례 중심으로 보게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금 스케줄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더 깊게 해야 되는지 면밀히 알려드리면서 로드맵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쭉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도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표님은 해주신 이론이 있잖아요. 신축으로 했을 때 요즘에 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드는지, 진행했을 때 어떤 인허가 기간들, 공사 기간들, 나올 수 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공사가 돼야 임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높은 월세로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투자비 책정을 좀 더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사 비용까지 책정하시고 공사 기간을 체크하시고 나서는 이자까지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는 채워 나가실 수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의 히스토리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희가 몸으로 겪은 것들을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누가 한 거 살짝 발 담궈서 본인들이 한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사례들은 저희가 다 직접 손댄 그런 사례들을 확실한 정보를 갖고 드린다. 끝으로는 인연이 맺어짐으로써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다. 하지만 몇십억짜리 건물 투자를 어떻게 또 이렇게 배운 것만으로 또 투자하시겠냐. 오늘 배워는 가시지만 다 개인 연락처들을 제가 소통을 드리고 급매다 싶으신 거는 저한테 뭐 밤이든 낮이든 전화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아카데미 때 설명한 거에 비교하면 저는 이 물건이 좋은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 좀 불안해 봐주십시오. 그럼 제가 불이 나게 가서 봐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카데미에서 배워가시고 인연을 쌓으면서 좀 더 확실한 투자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틀간에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끝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개개별로 맞춤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자금에 대한 투자 계획,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VVIP가 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기수가 소위 알고 계시는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을 교류하고 질문들을 주고받고 있어요. 쑥스러운 분들이 좀 많으신 분들 방은 조용하고 적극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방은 또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성격에 따라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개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계속 꾸준히도 연락들을 주고 계세요.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거, 앞으로 투자할 건물에 대한 거, 경매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와 소통하면서 투자를 이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아래 번호로 마스터 클래스 신청한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